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건설사들의 꼼수에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이를 억제해야 할 행정력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업 부진 학생들을 상담해온 비정규직 학습 상담사 전원을 전라북도 교육청이 해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오늘은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후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의 공습을 짚어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아침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00만 원 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업체의 꼼수와 민간 택지는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를 억제해야 할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넓어 보이는 부엌과 거실, 안방 모두 발코니를 확장한 이른바 옵션 공간으로 확장 비용은 무려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방에 설치된 중문과 에어컨은 물론 과거에는 기본으로 설치된 북박이장과 화장대까지 모두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전주시가 권고한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800만 원 이하. 하지만 선택사항을 모두 포함할 경우 분양가는 900만 원에 이릅니다. 업체 측은 타 지역과 비교해가며 이른바 옵션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분양가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저렴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시는 1,000만 원이 분양가가 다 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안방, 거실, 뭐 주방 이런 데는 기본으로. 내년 초 분양하는 전주 효천지구는 토지 매입비만 3.3제곱미터에 500만 원으로 분양가는 1,000만 원에 육박할 거란 우려가 나온 지 오래지만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2007년부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민간 택지인 효천지구는 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들어오면 사업주체한테 우리 전주에 맞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업체들의 꼼수 속에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행정의 역할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아파트의 대표자 회의가 투명한 관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다는데요. 어떤 곳은 관리 규약에 독소 조항을 넣어 입주자의 권리를 과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내 모 아파트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표회의와 별도로 윤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특정 주민의 선거관리위원 입후보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동대표 9명으로 구성된 대표회의를 제쳐놓고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4명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권한에도 없는 사항을 결정한 것입니다. 부조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관리 규약에다도 집어넣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입주민은 아파트에 필요 없는 공사가 추진된다는 등 관리비 지출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러자 대표회의가 몇 달 전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의 입후보를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문제점을 좀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사이에 분란이 생길 경우 주택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눈치만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 주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와 관할구청은 아직도 상당수 아파트에 관리규약 준칙과 다소 동떨어진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회가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전라선 노선 허가와 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를 결의해 국토교통부 SR사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국회의 SRT 전라선 노선 허가 추진과 SR 측이 정확한 수요 예측, 또 수입 확보 노력 및 이를 통한 차량 구매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도교육청에는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학습 상담사라는 직종이 생겼는데요. 교육청이 비정규직인 이들을 모두 해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클리닉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3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6명의 학습 상담사가 배치돼 3년 가까이 활동해 왔습니다. 이들은 학습이 더딘 학생을 상담해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코칭사와 연결해주는 일을 해왔는데 도교육청이 최근 계약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고 있던 이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전북 학습클리닉센터 뒤에는 항상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학습 상담사 6명이 있었다. 이제라도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본학력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규직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상담사 업무는 위탁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문성이 높은 비정규직은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특교 사업과 관련해서 이 고용 문제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이 부분들이 무기직 전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이유로 상담사를 해고한 것이 온당한 일인지 학습 클리닉 센터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올해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1월 1일에도 날씨가 맑아서 도내 해돋이 명소마다 일출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해넘이 시각은 군산을 기준으로 오후 5시 29분 무렵이고 새해 첫 해돋이는 아침 7시 44분쯤이며 주말과 휴일 날씨는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도내 국립공원 2곳이 해맞이 해넘이 명소 10선에 뽑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새해를 맞아 덕유산 설천봉과 변산반도 하섬 전망대 등 전국의 국립공원 해돋이 명소 7곳과 해넘이 명소 3곳을 발표했습니다. 국립공원은 이번에 선정된 명소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거나 산행 없이 해돋이와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오늘은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후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의 공습을 짚어봅니다. 걱정은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 폭염특보는 전주를 기준으로 무려 37일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 치솟은 날은 31.7일로 광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진 찜통더위에 사람은 물론 가축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못 써 있는 애들이 막 한 500~600수 정도 되고요. 폐사가 지금 한 800에서 1000마리 정도. 하루에? 예. 전북은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를 중심으로 145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농작물도 초토화가 됐습니다. 1000헥타르에 이르는 인삼밭이 못 쓰게 됐고 사과, 포도 같은 과수부터 밭작물까지 3000헥타르의 농작물이 햇볕에 데이거나 말라 죽었습니다.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딸리고 습이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파리가 많이 고사가 됐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하죠.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엔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고 문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영업집인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전북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는 9차례, 예보 시행 첫 해보다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폐로 직접 침투하는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농도가 가장 높았지만 원인조차 모릅니다. 공장이 많지 않고 자동차도 적은 전북이 유독 농도가 높은 이유에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9월 규모 5.8의 경주 강진이 전북에서도 감지됐고 주택 일부에서는 균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본 다음에 바꿀 것이냐,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움직일 것이냐. 지금부터 열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2016년 자연이 주는 경고가 잦았던 만큼 환경에 대한 더 크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제 김제나 부안 방면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꽉 막힌 도로에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지각 사태도 속출했는데요. 겨우 1cm 정도 내린 눈에 전주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을 넘긴 오전 9시쯤 전주 시내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는 도로 모습입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기나긴 차량 행렬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 줄 모릅니다. 적설량은 겨우 1cm밖에 되지 않지만 도로는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전주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 유독 정체가 더 심해진다고 불평합니다. 지금 일상 평균보다는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분 정도? 경찰은 비좁은 도로로 차량들이 계속 몰려드는 데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도로 사정이 나빠진 탓에 교통량 분산이 더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평상시에 밝은 날, 청명한 날은 100대가 빠지는데 한 70대만 빠진다고 했을 때는 30대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호 쪽에서 많이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전북도는 전주 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도로가 부족해 이와 같은 교통난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교통수요 파악과 추가적인 도로 건설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확장 완료가 이미 됐는데 그 길목이 지금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도로 확장 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내년 말 만성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차량 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요금이 현행보다 100원씩 오릅니다. 도물가대책위원회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농어촌 버스 요금을 모두 1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는 타 시도의 경우 평균 160원씩 요금을 인상했다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완주 으뜸 상품권의 할인 판매율이 온누리 상품권과 동일한 5%로 인상됩니다. 또 진안군 장애인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완주군은 지역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으뜸 상품권의 할인율을 현재 3%에서 내년도에는 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완주 으뜸 상품권은 만원권과 천원권 두 종류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과 슈퍼, 음식점, 주유소 등 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으뜸 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인 만큼 지역 수재 기업과 각종 기관, 특히 군민들의 참여가 성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읍에 들어선 장애인회관은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것으로 시각과 농화, 지체, 꿈들의 장애인 등 4개 단체가 입주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능력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자주 만나고 생활하면서 장애인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대안 제시 등 복지 허브화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맑은물 사업소가 다음 달 초에 옛 부안교육청 도서관 자리로 옮깁니다. 특히 상수도 운영상황실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합 운영돼 누수 사고 등 민원 발생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무주군은 자원봉사자들이 기부한 연간 활동시간 6,000포인트로 300만 원 상당의 연탄과 등유를 구입해 6개 읍면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도시가스가 성금 2천만 원을 냈고 군산 서해환경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000만 원을, 군산 애양운동본부가 300만 원을 각각 기탁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10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추가 물량 배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대중공업 유치 이후 지자체가 현금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고 기타 인프라 구축에도 수백억 원을 투자한 만큼 현대중공업은 기업 편익 기준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추가 물량 요구했습니다.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나 돼지의 생체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최근 중소동물 이용 연구시설 인증을 받아 메르스나 고병원성 AI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병원체를 개나 돼지 같은 동물까지 활용해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의 예방 백신과 진단,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와 호안공사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가 최근 2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와 호안공사 사업비는 당초 3,281억 원이었지만 최근 기재부 심의를 통해 7,153억 원으로 3,87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총 사업비 변경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이 해제됩니다. 전주시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지나 직권 해제가 가능해진 인후, 진북, 동초등학교 북측 일원 등 5개 구역의 직권 해제를 결정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6곳의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을 포기했지만 직권 해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전주 윈클래스 서신 캠퍼스 학부모 일동 15만 9천 원, 고창군 공읍면 청천마을에서 6만 8천 원, 대정마을 9만 7천 원, 지음마을 12만 3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송광 2마을에서 30만 원, 해월리 왕정마을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또 완주군 소양면 베트남 참전자 회원 일동 10만 원, 나구회 회원 일동 30만 원 보내주셨고요. 익산시 여산면 신부마을에서 20만 원, 남산마을 10만 원, 호월마을 5만 원, 진영남님 10만 원, 송재윤님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또 장수군 번안면 상교마을에서 4만 원, 시동강마을 10만 7,200원, 광대마을 9만 1,200원, 원북마을 6만 5,600원 보내주셨고요. 장수군 번안면 임신마을 11만 6,800원, 도장마을 5만 2,800원, 죽산마을 16만 1,6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극단 황토 레퍼토리 컴퍼니가 오늘과 내일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극 혈맥을 공연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연애와 결혼 사이가 오늘까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별이 국악단이 내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수고했어요라는 주제로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일상을 글씨로 표현한 캘리그래피 전시가 내일 전주 영화제작소에서 열립니다. 신남식, 한종일, 김영구 3인 사진전이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발전포럼은 모레 선양동 해돋이 공원에서 탕6일 해돋이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장수군은 모레 신덕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갖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홈경기가 모레 군산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과의 경기로 치러집니다. 익산시는 겨울방학 동안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명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17년 제1기 교육으로 70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현재 진안의 기온이 영하 11.5도, 임실 영하 11.4도, 전주 영하 5.9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